장관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요. 제가 조금 전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좀 드리면 평소에 소신을 장관 자리와 바꿨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아까 전에 제가 뭐 철도 파업 얘기했지 않습니까? 철도 파업 언제 철도 파업 얘기하시냐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2013년도에 철도 파업 저거 얘기하는 겁니다. 저 때도 정부에서 불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뭐라고 했습니까? 공권력 투입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때도 불법이어서 공권력 투입 안 된다고 했고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 사건은 불법이니까 공권력 투입해야 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관께서 가지고 계신 소신이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랑보도법에 계속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 그리고 그 전에 파업 안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 파업을 왜 합니까? 본인들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게끔 하고 돈 많이 주면 파업 왜 합니까? 지금 우리는 거의 노예처럼 노동자들을 불어먹고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거고 그 파업하면 또 파업했다고 불법이라고 구상권 청구하고 그런 거 자체를 안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파업할까 봐 노랑보도법을 못 만든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접근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날까 봐 군대 안 만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도 많은 노동자,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법을 지키면서 대화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고요. 아니 합법인데도 구상권 청구하잖아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이거 끝나고 한번 듣겠습니다. 예. 우리 증인께 예. 질의 하나 드려야 돼가지고요. 물류센터, 우리 동탄 물류센터 갔다 왔는데 뭐 어차피 앞에서 존경하는 이하경 의원께서 다 말씀 주셔가지고 다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물류센터 저렇게 쪼개가지고 층층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기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냉방기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냉방기 설치하실 겁니까? 의원님, 저희가 현재 냉방기는 전 물류창고에 약 2만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영역은 그 효율화를 높여보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잘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보니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 TFT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개선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냉방기 설치할 계획도 있으시다는 거죠? 의원님 말씀 주신 건 냉방기가 어떤 게 가장 에어컨이죠, 효율적인지는 뭐.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가 필요하다. 네, 그 부분은 언제 나오나요, 그게? 저희들이 일단은 연말까지 컨설팅을 받을 계획입니다. 연말까지요? 네. 그럼 좀 땡겨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동탄 물류센터 갔다 왔으니까 당장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계획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물류센터 어디 뭐 전국에 다 있으니까 동탄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물류센터에 어떻게 냉방기를 설치할 것인지를 그 의원실로 좀 미리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따로 설명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환경부 증인으로 좀 이렇게 나오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쿠팡 사용합니다. 그 월에 그 뭐죠? 뭐 아무튼 로켓 배송도 받고 있는 고객이에요. 근데 볼 때마다 보면 과대 포장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거 결국에 노동자들이 하나하나 다 싸는 거 아닙니까? 뭐 라면, 뭐 예를 들어서 라면이랑 참치캔, 폼클렌징 뭐 이런 걸 사면 다 따로 한 박스 이렇게 배송이 옵니다. 대표님 알고 계시죠? 저희가 포장지라든지 포장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을 고려해서 최적의 포장지를 아니 지금 PPT 활용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과자 24개 시키면 24박스가 와요. 에어박 마스크 저 시켰는데 에어박이랑 마스크가 저렇게 따로 오고 폼클렌징 저 큰 박스에 폼클렌징가 하나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물류창고나 또 주문 사항에 따라 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과대포장 얼마나 심하냐면 뭐 많은 그냥 온라인에 쿠팡 과대포장만 검색하면 그 후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께서 이거 한번 인지해 주시고 이것도 어떻게 개선할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동국가 많은 날임에도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사실 쿠팡이 증인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물류센터의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과대포장 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도 노조가 파업을 여러 번 해서 제가 언제 거냐고 여쭤봤는데요. 2006년, 9년, 14년, 16년 매번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불법 파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쟁의 행위가 정당성이 없다, 절차,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대우조선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파업의 불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릴 거고 위험하게 도쿄에 가가지고 위해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더 아주 불행한 사태를 예견하고 뭐 그래서 이제 불법 점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는데 파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몰려서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나 논란이 있거나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 의원님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추가 한 2분 하시죠.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파업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용자 측이나 정부에서는 이거 불법 행위다라고 먼저 서술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지금 우리가 노랑보트법이니 노동자 권리보장법이니 이런 거 하자고 그러는데 불법 파업을 합법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도 아니, 지금 뚜렷하게 말씀 못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위헌 소지와 다른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이 있는데 그런 방법 말고 모든 것을 다 노동법으로 노사관계로 규율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접근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고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죠. 장관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업할까 봐 노랑보트법 투입하면 안 된다, 개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몇 조를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파업을 안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법들이 내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철도 파업 2013년 12월 철도 파업은 결국 법원에서는 합법이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은 불법 파업이라고 해가지고 공권력 투입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상인구와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여기도 지금 불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측이나 정부 측에서는. 그때 불법이라고 찍힌 내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연구원장께서. 근데 이번에는 대우조선 해양 관련해서는 불법이 있으니까 공권을 투입해야 된다. 이거 받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고민 한번 불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주체 목적, 방법, 절차를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470억 손배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에는 목표 생산 시수가 229만 시수인데 실제 시수가 154만 시수여서 그 차이에다가 시수당 직간접 인건비 및 생산 경비 63,113원을 곱해서 손배액을 계산하셨어요. 근데 파업 전인 2022년 5월까지 항상 이렇게 목표 시수대로 실제 생산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요 답해 주세요. 네, 거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졌다고요?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미 보도를 통해 현재 조선업은 수주가 들어와도 숙련공이 없어서 정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언론 보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목표 시수에 미달한 게 100% 하청 노조의 파업 탓입니까? 예, 아니요로 답해 주세요. 목표 시수에 미달한 게 지금 저희들이 네, 짧게 얘기할게요. 470억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업에 의한 사실입니다. 아니죠. 말씀을 드릴게요. 손배액 계산 문제점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유채한 부지회장 참고인 오셨는데요. 도크에서 점거 농성 시작한 거 언제입니까?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이요? 네, 독구장 점거일 말씀드립니다. 6월 21일입니다. 6월 22일은 그 전까지는 하청 노조가 현행 노조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쟁의를 한 거예요. 크고 작은 분쟁은 있었지만 조업 자체를 중단시킨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독후 점거 농성 기간 31일만이 아니라 쟁의 기간 전체 51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결국은 손배 부풀린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부풀린 거예요, 이건. 답변 그러지는- 한번 해보세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독구장 점거가 6월 11일 날 시작했고요. 독크장 6월 점거는 6월 제가 17일 날- 말씀드리잖아요. 6월 21일이에요. 그건 6월 사실 확인이 되는 얘기를 네. 왜 우기십니까? 제가 사실 확인한 바로는 아이, 6월 17일 날 자, 진수하고자 그만하시고요. 하는- 네. 자, 이 돈 받을 수 있어서 청구하셨습니까? 하청 노동자들 평생 일해도 못 갚아요. 소송액 인지 때만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 율촌에 지급한 착수금 아마 억 단위일 거예요. 그 돈을 하청 노동자들한테 줬으면 하청 노동자들이 저 안에 0.3평 사제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파업했겠습니까? 저는 받을 수도 없는 돈 왜 저런 청구를 할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증인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30여 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손배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아 계신 분들 아직도 트라우마로 치료받고 계세요. 이런 비극이 또 일어날까 봐 매일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워요. 받을 수도 없는 돈 노조 간부 징벌하자고 노조 노동자들 괴롭히는 이런 손배 즉각 철회하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유채한 부지회장님 나와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뭐 좋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됩니까? 네. 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황건적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황건적 이런 소리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저희가 파업을 한 이유는 깎인 임금을 되돌려달라는 이유로 파업을 했는데 그런 파업을 가지고 뭐 도적질 비슷한 비교를 하는 정부 여당이 있다는데 솔직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요. 저희 파업으로서 뭐 임금 조금 올리는데 대우조선에서 저희한테 청구한 파업 소송에 따르면 저희가 시간당 6만 3천 원 정도의 임금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최저시급 아니면 만 원 정도 받는데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가 어디론가 증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 황건적이면 5만 원 정도를 어딘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좀 솔직히 기분 많이 나빴습니다. 네, 2016년 조선업 불황 때 임금 삭감과 상여금 반납 그런 식의 고통 분담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임금을 깎는 황건적이라니 말도 안 되죠. 당시에 어떻게 대우조선 해양과 조선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어떤 희생을 했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조선소에서 업체가 그때 당시만 해도 150개 정도가 있었고요. 각 업체마다 상여금이 550%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조선소에서 일을 하면은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한 최소한 50% 정도의 임금을 더 받았어요. 일이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여금을 받고 일을 했을 때에는 조선소에서 좀 일을 한다는 보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150개 업체에서 한 번에 상여금을 다 없앤다고 한다더라고요. 처음에는 150%를 삭감했고요.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도 임금을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150% 삭감을 했었고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400% 상여금을 다시 삭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상여금이 550%가 삭감이 되고 나서는 바로 또 토요일 무급화, 그나마 있는 복지라고 할 수 있는 토요일 유급을 무급화 시킨다는 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많은 업체에서는 이미 토요일 무급화가 되면서 임금이 30% 이상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용공으로 있는 노동자들도 임금이 30% 이상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 이번에 파업에 많이 참여했던 도장공들 같은 경우에는 한참 조선소 정상 잘 나가던 시기에는 하루 일당이 25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2019년 당시에 노동조합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 임금이 14만 5천 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임금이 떨어졌다고 해도 먹고 사는 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위험하게 일하고 더 많이 일해가지고 임금을 받아가는데 그럴수록 임금은 더 떨어지고 사람은 더 빠져나가더라고요.
조선소 하청 지금 대우조선에 있었던 일들은 지금 대우조선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제일 많은 희생을 한 하청 노동자들의 희생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네.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손배액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사측한테도 아까 질문했는데 회사 측은 목표한 229만 시수에서 파업으로 인해 실제 시수가 154만 시수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조선소 현장에서 회사 측 주장대로 파업만 없으면 목표 시수를 다 채우고 있는지, 즉 6월 이전 상황이나 파업 이후 상황을 제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과 별개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저희 한참 파업할 때 8천억 손해를 입혔다고 많이 모함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해주시고 사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렇게까지 피해를 끼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질문에 470억이라 목표 시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목표입니다. 조선소는 특히나 탑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야외에서 작업하잖아요. 뭐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어떤 위험 때문에 작업이 많이 될 때도 있고 적게 될 때도 있어요. 바쁠 때도 있고 안 바쁠 때도 있기 때문에 목표 시수라는 거는 달성한 적이 없었어요. 올해 저희가 노사협의회에서 목표 시수, 우리 회사의 목표 시수가 60 몇 프로 나왔거든요. 60 몇 프로 나왔고요. 실제 여름에는 더 안 나오고요. 겨울에도 더 안 나오고요. 봄, 가을에는 뭐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왜 도크 농성을 하셨는지, 또 원청을 교섭 상대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1년 반 정도를 업체와 교섭을 진행했어요. 21개 업체랑 교섭을 진행했는데 21개 업체가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연차를 지급하라, 퇴직금을 지급하라. 이 기본적인 것도 원청의 승인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청에서 뭐 해주는 게 없으면 하청에서는 아무것도 해주니까 원청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파업할 때 요구가 원청의 교섭에 나와라는 요구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7월 22일 날 파업을 하고 난 이후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합의가 협력사 하청과 맺어진 합의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7월 22일 날 1차 합의를 고용에 대한 합의를 했었고요. 지회장이 21일간 단식을 해서 2차 고용에 대한 똑같은 합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까지 다시 고용을 한다는 3차 합의를 또 했어요. 하청업체하고 지금 4차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똑같은 내용 가지고. 그리고 저희 업체가 9월 30일로 폐업을 했어요. 9월 30일로 폐업을 하고 공두산업에서 주공두산업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바뀐 거 없는데 업체가 또 폐업을 했습니다. 업체하고 이야기해봤자 업체는 원청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원청 가서 문제를 제기하면 업체 폐업시켜버리고 임금 문제 이야기하면은 어쩔 수 없다. 기성금이 3% 올랐으니까 3%밖에 못 준다고 얘기하고 고용 문제 얘기하면 업체 폐업시켜가지고 사람들 흔들어버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청업체하고 계속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청하고 교섭을 해야지 원청이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정리하시죠, 위원장님.